한국 축구의 미래를 짊어진 24살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시즌을 마친 그의 미래가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섰습니다. 시즌 내내 이어진 제한적인 출전 시간과 루이스 에니케 감독의 전술적 구상에서 점차 멀어진 듯한 모습은 여름 이적 시장의 문이 열리기도 전에 그의 이적설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즌 종료 후에 이강인의 이름은 여러 프리미어리그 클럽과 연결되었습니다. 나폴리, 아스날, 뉴캐슬 등 굵직한 이름들 사이에서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은 단연 크리스탈 팰리스였습니다. FA컵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꺾는 파란을 일으키면서 극적으로 우승을 차지한 팰리스는 유로파리그 진출이라는 달콤한 보상과 함께 대대적인 전력 보강을 계획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이강인이 있었습니다. 팰리스는 이강인에게 확실한 주전 자리를 보장하고 팀의 공격을 이끄는 핵심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제안하면서 강력한 영입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선수 입장에서도 유럽 대항전에 출전하는 프리미어리그 팀의 주전 선수란 타이틀은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였습니다. 이강인의 팰리스행은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력했던 시나리오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UEFA의 다구단 소유권 규정이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동 구단주인 존 덱스터의 이글 풋볼 홀딩스가 프랑스 리강의 올림피크 리옹 또한 소유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리옹 역시 유로파리그 진출 자격을 획득한 것입니다. UEFA 규정상 동일 구단주 산하의 두 팀은 같은 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리그 순위가 더 높은 팀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결국 이 규정에 따라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유로파리그 진출권은 박탈되었고, 이 행운의 티켓은 프리미어리그 차순위인 7위 노팅엄 포레스트에게 극적으로 돌아갔습니다. 맨시티를 꺾고 일궈낸 기적적인 우승의 보상이 한순간에 사라진 팰리스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유로파리그라는 큰 그림이 사라지면서 이강인과 같은 수준의 선수를 영입하려던 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팀의 에이스인 에베르치 에제의 거치 문제까지 불투명해지는 등 구단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강인의 이적 사과가 첫 매듭을 짓지 못한 채 표류하게 된 결정적인 변곡점이었습니다. 노팅엄도 이강인 영입설이 있었고, 모건 깁스 화이트가 토트넘으로 이적이 유력한 만큼 이강인이 노팅엄으로 이적한다고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팰리스의 상황과 맞물려서 이강인의 이적설이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또 다른 이유는 소속팀 PSG가 클럽 월드컵에 출전해 있기 때문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 대회로 5관왕을 예약하고 있었고,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 같은 거함들까지 차례로 격파하면서 결승까지 진출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단 전체가 빅이어라는 목표를 향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선수단 개편이나 이적 협상은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기다렸습니다. 클럽 월드컵이 빨리 끝나기를. 클럽 월드컵이 끝나야 이강인의 거취도 결정이 날 테니까요. 설마 이강인이 이런 취급을 받고 파리에 남겠다고 하겠습니까? 다음 시즌도 뻔한 상황인데, 클럽 월드컵 결승전은 파리 생제르맹 대 첼시의 경기였습니다. 대다수가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첼시는 지난 시즌 잉글랜드 2부 리그를 우승시킨 마레스카 감독이 첼시에 부임한 첫 해였고, 워낙 비싼 선수들이 많았던 덕분에 20승 9무 9패 승점 69점으로 리그 4위를 차지하면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냈고, 컨퍼런스 리그라는 두수 아래인 팀들의 전쟁인 곳에서 눈치 없게 압도적인 차이로 우승했습니다. 월드컵 결승에 올랐지만 대진이 상대적으로 파리가 붙었던 팀들보다 약팀들이었고, 운이 좋았네라고 판단하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운이었을까요? 글쎄요. 첼시를 검증할 수 있는 건 시즌 후반기에 리버풀을 3대1로 이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첼시는 본래가 빅클럽이죠. 빅4라고 불리는 맨유, 리버풀, 첼시, 아스날, 이 네 팀 안에 속해 있던 팀입니다. 당연히 리그 우승도 했었고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이후에 맨시티가 점점 상승하더니 2017년 이후에 맨시티가 리그를 점령하고, 토트넘도 포체티노 감독 시절부터 손흥민과 케인이 함께하면서 상위 레벨에 있고 경제적 가치도 대폭 오르면서 빅시스라는 말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첼시가 토트넘보다 역사적으로나 현재 레벨로 보나 우위에 있는 팀입니다. 그런데도 파리 생제르맹이 더 압도적 결과를 냈다 보니까 첼시도 상대가 안 될 거라고 봤는데 완전 상상도 못한 결과를 내버렸습니다. 첼시가 우승한 것도 모자라서 3대0 대승을 거둬버린 겁니다. 돌이켜보니까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리버풀, 아스날 2번, 아스톤빌라 이 세 팀에게 다 고전하고 겨우 이겨서 올라왔었거든요. 프리미어리그 팀들에게 강한 면모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첼시와의 결승전을 장담할 건 아니었네요. 네. 파리 생제르맹이 이미 최강팀이라고 한 만큼 전술은 노출이 되어 있고 이걸 뚫을 방법을 마레스카 감독이 정하길 정면 대결을 피하겠다고 했고 대신 야비함까지는 좀 그렇고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의 멘탈을 흔들어 놓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거 사실 토트넘도 첼시에게 당했었는데 첼시는 7분에 파머가 골에 가까운 슈팅을 선보이면서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에게 먼저 대놓고 경고를 해줬습니다. 이후에 파리 생제르맹의 결정적인 2번의 찬스가 있었는데 그래 우승해라 하는 찬스를 놓치면서 상황에 꼬여버렸고 이후에 파머의 멀티골과 이적한 지 한 달도 안 된 페드로가 쐐기골을 넣으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게 지금 전반에만 3골이 나온 거예요. 그냥 파머의 원맨쇼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승기를 잡았다고 한 이유는 그래도 파리 생제르맹이니까 전반에도 기회를 놓쳤던 만큼 후반에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란 응원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그래 왔으니까요. 4강전 레알 마드리드를 4대 0으로 이겼던 팀이잖아요. 그런데 후반전 안 통합니다. 첼시의 거르장구기가 완벽하게 통하고 한 번씩 치명적인 역습으로 추가골까지 나올 뻔하면서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자멸을 했습니다. 후반 6분에 찬스가 골이 되었다면 달랐을 텐데 산체스 골키퍼의 미친 반사신경과 첼시의 간절함이 더 우위였습니다. 아무래도 파리 생제르맹이 너무 방심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수비 라인이 파머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이 뼈아팠습니다. 급기야 80여 분에 참해 보였던 네베스가 쿠쿠렐라 머리를 잡아당겨버리면서 당당히 퇴장까지 당하면서 첼시의 승리가 굳어졌습니다. 하필 네베스와 쿠쿠렐라는 네이션스리그 결승전에서 붙었던 앙숙이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은 많이 억울했나봐요. 첼시의 비열함에 패배했다고 생각한 건지 종료 직후에 갑자기 싸움이 일어나면서 엔리케 감독이 첼시 선수를 가격해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준우승팀이 우승팀을 축하해줄 분위기가 아니었죠. 이 클럽 월드컵이 개편되고 엄청난 상금을 걸면서 팬들을 주목시키려 했는데 이 대회가 미국 대통령까지 나올 줄은 진짜 더더욱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홍보는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클럽 월드컵을 우승한 걸 자랑스러워한 팀은 거의 없었는데 첼시가 이 우승으로 감격하는 건 3주 만에 3천억을 벌어버렸으니까 선수들에게도 돌아가는 게 크겠죠. 결승전 8만여 관중이 들어차면서 1회 치고 흥행도 절반에 성공은 했습니다. 솔직히 이 두 팀 다 절대 응원 안 하는 팀이어서 어느 팀이 우승해도 상관없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패배가 앞으로 토트넘이 한 달 후에 우승컵을 다투는데 무조건 상대가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파리는 분명 너무 많은 경기를 치렀습니다. 피로도도 더 극심했을 거예요. 지금부터 몇 주 쉬고 돌아온다고 해도 토트넘의 간절함보다는 떨어질 것 같고 토트넘은 이제 프리시즌이 시작이기 때문에 경기 감각적으로도 토트넘이 더 우위에 있을 것입니다. 토트넘이 업그레이드된 상황에서 붙기 때문에 진짜 해볼만 하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강인 행보입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잔디도 못 밟게 하고 이번 결승전마저도 잔디도 못 밟게 한 이 팀 떠나야 되는 거 맞잖아요. 네. 시상식 전에 이강인이 잔디에서 앉아있는 모습이 처량해 보이더라고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나저나 이제 이강인은 어디로 떠나게 되는 걸까요? 오리무중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로파리그에 출전하지 않더라도 크리스탈 팰리스 이적 런던엔 괜찮죠? 네. 아니면 노팅엄 당장 영입해라. 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